자, 김국원 특허 신기술을 반영해서 제안한 화재 안전 기술 기준 개정안입니다. 제7안 마지막입니다. 7안은 뭐 특허가 아니에요. 특허가 아닌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현행을 보면은 펌프 토출 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그 자연압보다 적어도 0.2메가파스칼 크도록 하거나 가압 송수장치 전기 토출압과 같게. 이게 이 펌프란 게 뭐냐면은 충압 펌프예요. 그래서 충압 펌프를 해석하는데 시중에서 시중 교재 또 실제 뭐 전문가들도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얘기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은 0.2메가파스칼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를 내가 좀 얘기를 드려야겠네.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옥상 수조가 있고 이걸 해석하는 게 최고위 유수 검지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헤드가 있다 이거야. 그럼 이제 쭉 여러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기 펌프가 있고, 펌프가 있고, 충압 펌프가 있고, 이렇게 있겠죠. 압력 챔버가 있고, 챔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있다고 봅시다. 이쪽은 뭐 안 하겠습니다. 있을 때 이 충압 펌프의 전격 토출압력, 말을 꼬이네.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이 토출압력인데, 충압펌프의 토출압력은 이게 문제예요. 토출압력이 뭐냐? 이게 전격 토출압력이냐? 뭐냐? 이게 도대체. 여기도 이제 이 말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펌프 토출압력은 뭐냐? 이것도 참 문제네요. 그게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엔지니어 입장에서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가 있다면은 HQ 곡선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포인트 이게 운전된다. 운전점이다. 이게 전격 운전점이다 이거예요. 전격 운전점이 어딘가도 지금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격 운전점이 어디냐 그러면 헤드 하나 터질 때냐 10개 터질 때 20개냐 기준개수냐 답이 없네. 전격 운전점으로 해서 모르겠으니까 펌프 메이커가 지네가 얘기한 걸 전격 운전점 하자. 지네가 네임플레이트 명판에다가 제시한 그 포인트를 전격점으로 그냥 해버리자. 나는 근거도 없고 무슨 타당성도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건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그 하면 시간 걸리니까 또 전격 운전점이라고 보고 뭘 보든 법원이 전격 운전점을 보고
이 전격 운전점에서의 그 어떤 여기 압력이 여기 압력이 뭡니까? 이게 펌프의 토출 측에 여기 압력계 눈금 요거를 우리가 그 펌프 토출 압력이라고 부르고 혹은 전격 토출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 용어 자체도 문제가 많은데, 왜냐면은 이 펌프라고 하는 것은, 이 특성 곡선이란 것은 이 양정 곡선이에요. 그 양정 곡선은 뭐냐면은 흡입측하고 펌프 흡입측과 토출 측의 에너지 차이, 압력의 차이를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압력 차로 보세요. 그것도 정확하잖아. 그것도 속도 수도가 반영되는, 그것까지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좀 아파요. 제가 다 해석을 옛날에 했는데, 그냥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의 차라고 보세요. 펌프 전량정이라는 게. 근데 여기는 여기는 펌프 전량정이거든요. 이게 전격 토출 압력은 아니다 이거죠. 이 토출 압력과 흡입 압력의 차이니까 아니죠. 근데 기준에서는 뭐 전격 토출 압력이 어떻고 전격 토출 유량이 뭐 어떻고 뭐라고 그러지? 전격 토출 압력의 전격 토출 유량의 150% 유량이 나갈 150% 나갈 때 뭐 전격 토출 압력에 뭐 65가 돼야 된다. 요 100으로 이게 참 이거에 대해서 혹시 그 좀 깊이 있게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전량정을 얘기하고, 전량정은 이 두 개 압력차인데 여기다 갖다가 이걸 전격 토출 압력이래요. 이걸 전격 토출 압력이라고 지금 다 해석하잖아요 지금. 설명이 될라나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부압식이라면은 요 압력과 요 압력, 그러니까 지금 이 압력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고 요 압력이 만약에 50이다 그러면은 55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전량정이라는 것은 55m가 되겠죠. 55m가. 그럼 전격 토출하면 얼마예요? 50m 아닙니까? 차이가 있죠, 이렇게. 어떻게 전량정, 이건 전량정을 말하는데, 어떻게 전량정이 전격 토출 압력이냐고. 반대로, 펌프가 이렇게, 밑에 있는 거야, 이렇게. 요 높이가 5m라면은 마이너스 5고 5죠.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뭐 압력감 빼버리고 10m라면은 여기가 만약에 60m라고 하면은 말을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토출 압력은 60m고요. 전량정은 2항 빼기 요거니까 빼기 10에서 50m니까 전량정하고 전격 토출 압력이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리고 여기에 요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첨프레저 혹은 마감량정, 최절압력이라고 합시다. 최절양정 압력 좋습니다. 최절양정도 여기 펌프가 스토프 뭐 이상하다. 이 밸브를 잠궜어요. 이 밸브를 잠궈버리면 여기하고 압력 차이가 생기죠. 그 압력 차이가 이겁니다. 이 밸브를 잠궜을 때 여기 토출 압력이 최절 압력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죠. 이거 잠그면 이 압력 올라가지 않냐? 압력계에다 다니까 이 압력계가 최절 압력 아니냐?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 안 하면 시간 때문에 못 하는데, 어떻든 제가 얘기 들으면 뭔가 느낌을 가져라.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용어가 지금 말이 안 맞다. 뭐 토출압력이 뭐냐 이거야. 전기 토출압력이 뭐고, 어? 뭐가 전기 토출압력이야? 전기 토출 요량이 뭐냐 이거. 뭘 가지고 얘기하냐 이거를. 명판에 있는 그 값이 그거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용어부터 우리가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거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맞을 리가 없죠. 그래도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합니다. 그냥 대충. 참 희한하죠. 그렇게 해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이제 요거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여기다 프레조 스위치를 어떻든 두 개를 놓고 하나 중압펌프용, 그 주펌프용 두 개를 놓고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현재 이 시스템인데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 중압펌프 성능 용량을 결정할 때 펌프 용량은 두 개죠. 펌프의 용량은 뭘로 해야 돼? 양전과 유량인데, 양전과 유량. 전 양전과 유량은 얼마냐? 60 LPM 이하로 하라. 말도 안 되는 60 LPM이 분당 60리터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관이 엉망이길래 분당 60m, 1분에 60m면은요. 어이구, 60m면 얼마야? 페트병 몇 개요? 5개? 4~5개인데, 60m. 잠깐만. 1.8리터가, 1리터가 60개네. 그러니까 1리터짜리 페트병 60개가 누수된다?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뭐 누수입니까? 그거는 그냥 밸브 열어놨다는 얘기지. 누수는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스프링클러 하나 터지면 80 LPM인데 이 정도 하면은요, 이걸 가져오면 헤드 하나 터지면 주범 안 돕니다. 왜냐면 이걸로 충분히 압이 안 떨어져. 지금 현재 헤드가 몇 개 터져야 그때 가서 주범부가 기동합니다. 실제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실제 불 놔보세요. 불 난 거 안 보셨죠? 지금 불 나면은 주범부 안 들어갑니다. 한 개 터지면 안 돼. 2개, 너댓 개 터지면 돌아갈까? 내가 네 개. 너무 중압펌프 용량이 너무 크다 이거야. 이거 설명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전양정은 뭐 양정이 뭐야? 이게 바로 토출압력과 관계돼요. 토출압력 아니죠. 아니지만 어떤 토출압력과 전장력은 전장력 안에 토출압력이라고 했잖아. 여기 전격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토출압력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 개정한 브리핑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지금 그럼 엉뚱한 길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주펌프는 이런 특성이 되고요. 중압펌프는 이런 특성입니다. 주펌프는 요런 특성이 돼야 된다고 아예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야 140%, 여기는 100%, 여기는 100%, 150%, 65%. 이게 아예 기준이 명시돼 버렸어, 이거. 그러니까 이 점을 만족하려니까 할 수 없이 이런 특성 원심 펌프 쓸 수밖에 없어. 이거는 웨스크 펌프잖아요. 왜냐면 중간 펌프는 유량은 굉장히 작고 압력은 팍 올라가야 돼. 압력이 이렇게 수평으로 가면은요, 이거는 압력 제어가 안 돼버려요. 압력 센서가 감도가 아주 예민해야 되지, 일반 압력 센서로는 이거는
그러니까 요 선에서 정지시켜버리면 이게 난리 나버려요. 이 막 그냥 지 맘대로 막 돌아갔다 꺼졌다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선에서는 정지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정지해도 돼. 근데 여기서 정지시킬 일이 없죠. 여기는 한참 불나가지고 불 끄는데, 불 났을 때 이제 펌프가 불이 안 났다든가, 물이 안 나갈 때 펌프를 정지해야 되는, 정지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정지시키는 압력으로 세팅했다가는 이게 막 정지가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동으로는. 근데 이거는 압력이 막 변하니까 압력 센서가 충분히 감지가 되죠. 그러니까 중압 펌프는 당연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거 뭐부터 할까? 이거를 기동점 정지. 이 프레드 스위치 보면은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프레드 스위치는 레인지하고, 이것까지 하면 디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중압 펌프는 기동 정지를 해야 돼. 중압 펌프가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 50m다. 50m라고 하면은 50m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는 압력이 높고 여기는 압력이 낮은데, 그럼 요 압력의 델타 P, 압력의 차이는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 정도 하면 될까? 그러면 20m를 했다. 20m라는 것은 0.2 메가파스칼이에요. 20m 2kg를 했다고 합시다. 왜 이게 이제 이 압력이 필요하냐면은, 잘 보세요. 압력이 필요하냐면, 그럼 여기 압력은, 압력 수치가는 여기에 압력은 도대체 얼마 걸려요? 50m 걸리죠. 50m 걸리네. 거기다가 20m가 더 커지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에 압력이 얼마 걸려요? 그러니까 압력이 여기에 얼마 걸리냐? 70m 걸릴 거 아닙니까? 70m가 현재. 압력 강화 무시하고 그냥 중압 펌프 돌아갈 때는 압력 강화 없어요. 물이 거의 안 가니까. 70m가 지금 여기 지금 압력이 걸려 있어야, 70m 걸려 있어야 50m 까지고 여기 20m 되는 거예요. 그럼 중압 펌프는 70m. 다시 말해서 옛날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이게 얼마야? 7kg.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메가파스칼 말에 7kg거든요. 7kg에서 중압 펌프는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7kg 해야 돼. 7kg에서 기동을 해야 돼. 중압 펌프가 기동을 해야 돼. 기동. 이때 중압 펌프 기동을 해야 되고요. 정지는 어디서 할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기 요 최저 압력이 요 점에 요 압력이 예를 들어서 얼마로 할까? 요점 압력을 얼마로 하지? 한 100m 해볼까? 요 압력을 100m. 그럼 100m면은 이게 10kg. 10kg에서 정지시킬까? 이게 여러분, 이제 이거는 답이 없지만, 저라면은 중압 펌프 어디서 정지시키지? 왜냐하면 중압 펌프는 이 최저 압력이요 높아요. 주범프보다 확 올라가니까 어느 압력에서 스톱 안 시키면 이게 올라가 가지고요 터져버려. 너무 그 시스템 압력이 올라가니까 중압 펌프는 반드시 정지해야 되는데 돌아갔다 꺼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압 펌프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중압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불나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네. 그러면 중압을 해도 압이 떨어지니까 중압을 해도 압이 떨어져. 어디까지 떨어져요? 압이 계속 떨어지면은. 압이 계속 떨어지면 중압이 안 되죠. 그러면 50m까지 떨어지는. 50m 이하는 안 떨어지죠. 왜냐면 어차피 이 낙차는 50m니까 50m 이하로 떨어질 리가 없어. 이 물이 다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미니멈이 50m란 말. 5km까지는 떨어져. 그 이하는 안 떨어져. 그러면 만약에
축펌프 기동점을 50m 했다가는 50m, 40m 했다면은 이 주펌프 기동점을 했다. 주펌프는 영원히 못 돌아가. 영원히 주펌프는 돌아갈 수 없는 주펌프예요. 그러니까 주펌프 기동점을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여유 있게 50m 해도 주펌프는 이제 안 돌아가니까 내가 볼 때 그러면 주펌프를 60m 정도 해서 한 6km 정도 해서 야 주펌프를 기동하면은 되지 않겠지요? 되죠. 근데 펌프 간대만 있습니까? 예의 펌프 돼 있죠. 그럼 이 사이로 더 내려가야 되는 예의 펌프는 그러면 예의 펌프는 55로 합니까? 예의 펌프를 60 한다면은 어떻게 주펌프는 70이 되고 중앙 펌프는 80 올라가야 돼.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요거 마지노선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요 영역에서 주펌프가 기동해. 그러니까 주펌프만 생각한다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뭐 됩니다. 주펌프 기동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주하고 충합해서 주는 레인지는 모르고 디프도 몰라. 주는. 근데 충합은 이게 뭐예요? 기동점이 뭐예요? 얘도 레인지도 모르고 이거 가지고는 레인지 디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불이 났어. 불이 나면 이제 주범부가 기동해서 쫙 올라가는데, 자, 불이 났으면 이제 주범 기동 올라가면데 충합범부도 돌아가죠. 그러면 주범부가 기동해서 올라가는데 충합범부도 기동하는데 충합범부 먼저 기동하죠. 나중에 기동해서 같이 이제 기동하고 있는데 충합범부는 그럼 불 났을 때 정지해야 되냐 돌아가냐를 판단해야 돼. 사람마다. 나는 저한테 충합범부는 불 났으니까 돌아가라. 그래 충합범부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좀 해서 압을 더 채우고 물도 좀 채우고 해서 요만큼이라도 이익 볼 거 아니냐. 충합범부 용량이 작은 게 아닙니다. 60rpm이니까. 충합범부가 돌아가면 그나마 좀 주범부가 힘이 딸릴 때 도와주니까 야 너도 돌아가. 그럼 언제까 돌아가. 주범부는 절대 꺼지지 않는 거야. 얘는 꺼지지 않는 거고 수동으로만 끄고 얘는 꺼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얘는 끄인 거야. 왜냐면 주범부가요 돌아가다가 이게 쭉 가서 이게 안 꺼져. 여기 갈 때까지 안 꺼져요. 그럼 주범부가 여기가 갔다는 얘기는 물이 안 나가니까 충합범부는 돌아가면 안 되죠. 충합부 돌아가보면은 물이 안 나가는데 안에 압이 높아지게 터져버리죠. 어디 배관이. 그러니까 충합범부는 여기서 스톱시켜야 돼. 다시 말하면 100m에서 10km에서 이게 됐다는 얘기는 물이 안 나간다는 얘기지. 불이 안 났다 볼 수도 있어요. 물이 안 나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충합범부 정지점이 돼요, 정지. 근데 이 압력은 전부 다 무슨 압력이에요? 펌프 토출 압력. 이 토출 압력이 토출 압력. 여기 나온 건 뭐예요? 전부 다. 여기 나온 건 전부 다 전량정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펌프가 이게 주펌프예요. 주펌프인데 예를 들어 압력값 빼고 요게 만약에 5m라면은 아까 요게 총 몇 m였어요? 100m니까 여기 몇 m예요? 여기 5m라면 여기는 몇 m예요? 5m 95m죠. 마이너스 5니까 이게 100m니까 토탈 압력이 95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얼마로 해야 돼? 충합부 정지점을 95로 해야겠죠. 95로 해야겠죠. 이거 100이 아니라 정지점을. 만약에 펌프가 이렇게 해서 이
부합식, 정합식이다. 근데 최절 양정이 100m다. 응? 100m. 여기 밸브를 조였을 때 요 압력차가 100이 된단 말이에요. 100이 되니까 요게 만약에 10m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110m 아닙니까? 10m, 100m. 이런 경우에는 얘가 어때요? 110이 돼야 돼. 중압본부 정지점이. 그게 어디 나와요? NFPA에 나옵니다, 이거. 공부하시면 알아요. 이게 흡입정압. 이 흡입 정압을 고려해 줘야 돼요. 흡입정압. 요 때는 이제 뭐예요? 빼야 되고, 흡입정압이 요거일 때는 중압정지점의 점을 이 최절 양정에서 빼야 되고, 요런 경우는 더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지점을 하는 얘기. 딱 이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정지점을 잡아라. 이게 저는 뭐 답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점이 뭐예요? 주범부의 정지점을 같이 잡으세요. 일단 얼마로? 10kg로 잡으라는 얘기야. 중압본부도 10으로 잡고 일단은 여기서는 이거 따지지 말고 여기서는 정점. 그 다음에 D프는 주범부가 얼마예요? 60에서 하니까 4죠, 4. 차이가 4 D프고 얘 중압본부는 D프가 얼마예요? 3이죠. 이렇게 돌려라 이거야. 요렇게 세팅을 하는 얘기야. 근데 얘는 정지점이 있어야 기동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점을 반드시 레인지를 잡아놔야 돼요. 대신 이때 꺼지면 안 되니까 자동제에서 자기유지 회로를 구성하면 돼요. 한번 기동하면은 제어상에서 자기유지 회로를 구성해서 안 꺼지게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정지점을 안 잡으면 안 돼요. 어차피 정지점은 압력 스위치에서 정지점은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 정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어적으로 정지를 안 시키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자꾸 설명을. 근데 여기 이런 것까지 지금 디테일하게 지금 시중에 해석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내가 볼 때. 없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하려고 이렇게 길어졌지? 0.2 메가파스칼이 더 크다. 이게 의미가 뭐냐, 의미가. 그거 하고 있네, 지금. 그래서 0.2라고 하는 것은 중압을 아예 안 할 때는 50m 걸리지만, 여기는 얼마가, 여기서까지가 10m라면 여기는 얼마 걸려요? 여기는 10m 걸리죠, 여기는. 10m 걸리죠? 그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7m라면 얼마예요? 여기는 7m 걸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중압을 해버리면은 여기는 어때요? 7m가 아니라 얼마 걸려? 27m 걸리고요. 20m를 더 올리니까 여기는 얼마 걸려? 요 자리는 얼마 걸려? 10m가 아니라 30m 걸린다는 얘기죠. 여기는 얼마 걸려? 50이 아니라 70m 걸린다. 이렇게 중압이 되는 20m씩 더 중압을 하는 자연압보다 무조건 50m를 올린다는 얘기. 자연압보다 20m를 0.2 메가파스칼은 자연압보다 20m를 올려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근데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구현하려면은 이게 최소한 여기 압력을 20m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중압펌프 기동 압력을 70m 하라. 다시 70m는 뭡니까? 70m는 자연 낙차압. 어디? 압력 챔버의 낙차압, 자연 낙차압 플러스 0.2 메가파스칼이라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자연 낙차압이 0.2니까 0.2니까 0.7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 했을 때 그죠? 요거란 얘기죠.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중압부 기동대인데 내가 중압부 기동대를 하면 여기도 하면은 그거 문구 바꾸려면 힘들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설명하기 힘들고 지금 이게 맞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0.2가 아니면 자꾸 요게 0.2인데 메가파스칼인데 이게 자꾸 작아지면은 주범부 기동할 수 있는 그 간격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죠. 얘는 마지노선이고 이게 마지노선인데 마지노선에 가까워진다. 0.1이 되고 그러면은 마지노선에 가까워진다. 이게 자연압보다 0.2가 높아야 되는데 이게 작아지면은 충압펌프하고 그 충압펌프 아래 충압펌프하고 자연압 사이에서 주범부가 기동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폭이 좁아지고 거기다가 주범부가 아니라 예비 펌프까지 있다면 더 좁아지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올려요. 만약에 여기 예비 있으면은 이걸 더 올려줘요. 정지점은 그대로고 정지점은 이렇게 하시고 이 차이가 지금 30m 차이 있으니까 10m만 돼도 돼요. 5m만 해도 세팅이 돼요. 전자식은 뭐 그거에 10분의 1만 해도 세팅이 되더라고. 근데 이 차이가 충분하니까 이걸 올려도 지장 없죠. 이걸 더 올려도 관계없어요. 대신 요 사이에다가 그 펌프 기동점, 주범부나 A펌프 기동점 넣어야 되니까 넣을 수 있는 폭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답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나름대로 봤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봤더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최고의 살수장천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가 만약에 지금은 얼마냐면은 이게 7m라면 얼마예요? 43m네, 그죠? 43m에다가 어떻게 해석하지 그 사람들이? 자연압보다 여기다가 플러스 20m 이렇게 해서 63m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충압펌프 전격 압력을. 나는 얼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70m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63m로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그럼 이게 또 내려가니까 얘가 운신할 폭이 좀 작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서 요 높이가 만약에 여기서 이 높이가 예를 들어서 한 20m가 됐다고 가정한다면은 지금 해석으로 본다면요, 이게 63m면은 지금 여기가 몇 m 나와요, 여기가 지금 몇 m, 여기가 몇 m 나오냐? 20m. 자, 다시 한번. 이게 63m면은 여기서 잠깐만요. 63m면은 이거구나. 63m면은 여기 압력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를 얼마로 볼까? 요걸 50m 봅시다. 50m 보고 50m 보면 여기가 몇 m? 여기가 60에서 50을 빼면은 13m밖에 안 나와. 13m. 여기서 누르는 거 얼마예요? 20m 누르는데 충압펌프가 충압할 수 있는 건 13m니까 충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충압펌프가 밀 수 있는 충압펌프가 63m 밀면은 여기가 13m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르는 게 20m니까 이 힘이 더 크니까 이물이 내려와 버리죠. 충압펌프는 멍텅구리 돼. 멍텅구리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디 20m입니까? 7m밖에 안 되는데 7m밖에 안 된다면은 뭐 이거 해도 50m니까 13m니까 충압이 되죠. 자연 낙차보다 크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 지금 요 자연압이라고 하는 것을
살수장치 일제 개방물보다는 이 자연압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 위에 있는 헤드에서 그 중압펌프까지 요 높이를 요거를 자연압이라고 얘기를 해석하고, 요거가 만약 50m라면은 요거를 70m, 20m 더해서 70m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70m면 어때? 여기가 몇 m 그러면? 20m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올라가는 요 물탱크 높이가 만약에 위에가 없어서 뭐 30m라면 중압 30m라면 이 물이 내려버리죠. 체크로가 있는데 이 물이 내려버리잖아요. 중압 펌프가 멍텅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잘못됐다.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말 그대로 그거를 그대로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하면은 펌프 도출처 가면 요건 놔두고 요것만 놔두고 최고 설비 살수 장치 옥내수화자는 그 호수 접결구입니다. 자연압보다 자연압이니까 자연압이란 것은 뭘 뜻하냐면 이 말 그대로 한번 봅시다. 자연압은 뭐냐면은 자연압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여기 옥내수화전 같은 거 봅시다. 옥내수화전 최고 살수 장치가 여기죠. 여기에 자연압은 이 펌프가 있으면 펌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자연압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밸브 살수장치 그러니까 이거죠. 이 자연압이라는 뜻을 현재 모든 사람이 이걸로 해석하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야. 그 자연압은 요걸 말한다. 요게 자연압이라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요 자연압보다 요 자연압이 만약에 10m면은 여기 압력은 얼마예요? 여기 압력은 10 플러스 20에서 30m의 압력이 걸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30m 걸리려면은 요게 자연압이 아니, 요게 만약에 80m라면은 펌프 도출 압력 얼마예요? 80 더하기 30에서 112m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이 높이 80을 제하면은 30이 돼서 여기서 내려오죠. 30에서 이걸 밀고 가겠죠. 여기가 압력이 크고 작고 요 압력의 차이가 20m 걸려서 옥상 수조물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이 잘못되니까 그럼 그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문구를 좀 바꾸자. 헷갈리니까. 이거가 아마 일본에서 외국에서 만들었어, 이거. 국내에 들어올 때 이제 이 토시 때문에 해석이 잘못. 이거를 최초에 설계한, 제시한 엔지니어, 전문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실. 근데 우리나라 오면서 이게 이제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걸 하나 넣은 거야, 이거를. 펌프 토출 압력은 이 중압 펌프예요. 중압 펌프의 토출 압력은 좋아. 이것도 잘못됐죠. 토출 압력이 뭐냐 이거야. 정확하게는 중압 펌프 기동 압력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 기동 압력 쓰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이것도 지금 설명하기 힘든데 원래는 기동 압력이 돼야 돼. 근데 이제 그냥 거기가 손을 못 대니까 지금 내가 거기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 사람 설득하기가 힘드니까 이건 그대로 놔두고 요거 하나만 탁 바꾼 거예요. 살짝 도출 압력은 그 설비 최고의 살수장치의 여기가 최고의 살수장치죠.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의 여기에 압력이 이 자연압보다 여기에 압력이
요 자연압 10보다 얼마? 압력이 10보다 20m가 큰 30m 하나 해서 그래서 요걸 맞춰준 거예요, 내가. 요거를 넣음으로써 이 자연압을 이걸로 헷갈리는 사람들이 이걸로 보지 않을까. 말 그대로 하면은요, 최고의 살수장치의 압력이 그 최고의 살수장치의 자연압, 최고의 살수장치 자연압은 이걸 말합니다. 이것보다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려고 소심하게 요거 하나를 넣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지금 이게 설명할 시간도 없어. 지금 오늘 다 끝내야 되니까 지금. 이건 읽어보세요. 나 입 아프니까. 읽어보세요. 나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까 했던 그 얘기 다 나온 거예요. 아까 그 얘기 다 나와. 읽어보세요. 아까 내가 말했던 게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입 아프니까. 아까 했던 건 설명이 그대로 글로 써진 겁니다, 지금. 예의비 펌프까지 있으면은 주법선포하고 그 갭이 0.2라는 요 두 개가 0.2 메가파스칼이라는 이 폭 안에서 다 기동점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이상으로 해달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요 압력이 이 폭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자연압 밑으로 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개판, 이거는 기동이 안 돼 버리니까 최소 자연압이고, 자연압에서 0.2 올라가는 그 사이에 펌프, 이 두 개 펌프에 기동점이 와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키워야 돼, 사실은. 자연압이라는 것이 최고의 살수장치하고 압력 수조 혹은 펌프 토출치까지 높이가 아니라는, 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거 아니라는 걸 자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금 문제가 안 된 것은 다행히 옥상수조 수위하고 최고 살수장치의 자연 낙차압이 작아요. 10m도 안 되는데 한 7m밖에 안 되니까 문제. 그게 한 15m, 20m 올라갔다면 완전히 충압이 안 돼버리죠. 충압펌프가 충압을 못하는 게 돼버리니까 주펌프도 기동도 안 돼버리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 그럴 일이 있겠어요? 뭐 높이가 뭐 무슨 20m, 뭐 15m 갑니까? 기껏해야 7m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뭐 안 되죠. 7m밖에 안 되니까 그러는, 아니 7m가 이상, 10m, 20m, 뭐 30m, 50m 됐다면 그 가정을 해서 해야지. 그렇게 압력이 뭐 옥상 탱크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물이 내려올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법이, 아니 기준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준인데. 기준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떤 가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그 기준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옥상 수조가 뭐 높이가 낮을 때만 낮으니 괜찮고 높을 때는 안 되는데 그때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 읽기가 힘들어서 지금 다 마지막 계속 연장 찍었더니 지금 읽어보세요. 아까 했어요. 예? 이게 설비 어디든 충압이 안 되면 자연 낙차압이 돼버립니다. 자연 낙차압은 옥상 수조에서 모든 설비가 충압이 안 되면은 여기서 요 낙차압으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압이 안 되고, 그럼 불나도 펌프 기동이 안 돼. 불난 것도 몰라. 이 물이 흘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를 크고 작게 충압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얼마나 0.2메가파스칼 이상 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 범위 안에서 펌프 기동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낙차압 이하되면 안 되니까. 낙차압보다 최소한 이만큼 올려야지 그래도 기동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기동점 잡기가 힘들다면 더 올려야지. 더 0.3, 0.4 올려줘야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뭐야?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현행의 기술 기준이 요거예요. 아까 똑같이 했어요. 이게 해석이 여기서 자연압이라고 하는 뜻 해석을 최고의 살수장치에서 압력체문까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최고의 살수장치에서 압력체문까지 수직 낙차압을 자연압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자연압은 최고 살수에서의 자연압, 최고 살수장치에서의 자연압은 최고 살수장치에서 옥상 수조까지 높이가 자연압이죠. 예를 들어 자연압이 50m라고 한다면은 중압부 토출압은 70m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또 이거 토출하면 또 뭔지 몰라. 이것도 이게 문제 있지만 그게 설명 옥상 수조 수위에서 수위 낙차압이 20m 이상 된다면 20m 이상 올라가 버리면요 이렇게 해서는 중압이 안 돼 버립니다. 일반 7m 뭐 10m 그러는데 중압펌프 토출 걸리는 자연압은 70m 이상 형성되므로 이게 그러니까 아이 참 이거 참 미치겠네. 이 숫자 그대로 또 하려니까. 중압펌프라고 합시다. 여기가 최고 위에 살수장치라고 봅시다. 그대로 하면은 여기서 여기가 50m고 그래서 여기 압력을 70으로 했다. 20도에서 여기를 70으로 지금 토출 압력을 설정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20m가 넘어갔다면은 70m면 여기가 얼마예요? 이렇게 따지면 여기가 20m 나오죠. 이렇게도 20m야. 그리고 충압이 돼도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이 같아요. 여기는 균압이 돼버립니다. 이럴 때는. 여기서도 20m 그러죠? 여기서도 밀어가지고 20 나오죠? 그러면 균압이니까 충압은 안 돼. 만약에 이게 30m다.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이 물이 내려와 버린다니까? 여기 열면 이 물이 내려오지 중압펌프로 물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물이 내려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못 내리게 충분히 빵빵하게 압을 올려줘야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 70m 자연압이 이게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가 30m면 얼마예요? 30 더하기 50 하면 얼마야, 이게? 80m 걸리죠, 80m. 얘는 70m를 맞추려고 하는데 실제 누르는 압력이 80도 걸려버리니까 이상 돼버리니까 충압펌프는 기동되어도 충압이 안 된다. 이해되죠? 아까 계속 그런 얘기 했어요. 계속. 개정 전에 기준이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이건데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해석 좀 잘하라고 내가 살짝 소심하게 바꿔놓은 건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개정안을 펌프 기동하는 토출 압력은 기동 압력 스위치가 부착된 위치가 돼요. 압력 챔버죠. 압력 챔버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가 크도록 할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동점. 충압펌프의 기동점, 기동압력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 문구로 내가 처음에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요 문구를 하면은 이게 개정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거는 이 문구 자체는요, 기존의 문구하고는 전혀 다른 문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개정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게 맞는 건데, NFC 개정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후퇴를 한 거야. 소심하게. 그래서 아주 소심하게 요금 하나 넣은 거예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사이의 압력이, 그 밸브의 그 살수장치의 압력이 그 자연압보다 0.2 높도록
토출한 얘기 그걸 맞춰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소심하게 내가 요걸 넣었단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한 건 제가 이게 특허가 아니면 이게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내 특허라면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건 특허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소심하게 그냥 요거 하나라도 좀 바꿔놓으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실수라고 볼까요? 좀 해석을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요거 한 글자만 넣는 거니까 뭐 그거는 다 읽어보세요. 이게 아까 설명 다 한 거예요, 지금. 설명 다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설명 다 한 거를 내가 숫자로 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또 기네, 이것도. 아이고, 참.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설명은 다 했는데, 이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소방을 공부를 웬만큼 한 분들도 아주 소방에서 아마 이 얘기는 처음 들을 거예요. 아마 요거를 이렇게 논리 전개한 거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 기준을 만든 게 아니라 외국에서 있는 걸 갖다 썼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 때 의미와 그걸 번역해서 우리가 그걸 해석할 때 의미가 이제 달라져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뜯어고치기는 좀 솔직히 힘드니까 문구 하나만 살짝 넣은 거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중압범부의 기동압력을 사실 기동압력이거든요. 기동압력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거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면은 주범부도 이제 기동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죠. 여유 있게. 그래서 기동 신뢰성이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정도인데 뭐 이것도 뭐 전문가들이 좀 잘 검토해서 문구를 좀 수정을 또 다르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웬만한 그 고수 아니면은 이거를 당당하게 아마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까지 내가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면 또 거기에 반론된 사람이 많아요. 반론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보면은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 동문서답이 거의 90%입니다, 사실. 자기들의 생각만 주장하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깊이를 심오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우리가 그동안 안 했는데 그동안에 그런 거 없었는데 옛날부터 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아주 내가 아는 저명 교수님이 아니라던데 자꾸 그렇게 이제 해석해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일반인을 상대로 한 컨텐츠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당장 좀 그분들이 이걸 볼지는 몰라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거를 한번 보세요 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뭐 그냥 오늘 다 이걸 업로딩 했거든요. 저기 그 개정안을 그 국립수방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했는데 한 4개를 하니까 내 걸로 대배를 했더라고요.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한 거는 오픈해서 이거를 영상을 지금 뭐 보고 계신 분들도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이거는 뭔가 얘기가 토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 진리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으로 이 컨텐츠가 좀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당연히 사업화가 상당한 큰 사업이 큰데 이런 얘기 아마 보신 분이 알고 이게 사업화가 당연히 되겠죠.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특허를 10건 들어갔는데 밸브 특허가 이제 6건이고요. 소방 쪽 특허가 지금 3건인데 2건이 나왔죠. 한 건은 이제 우리
자동차, 전기자동차 때문에 이제 습식을 다 해야 되니까 하여튼 거기에 또 특화된 알람 체크밸브를 별도로 또 특허를 마지막에 냈습니다. 그건 아직 추론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게 다가 이거는 시키다시다. 이거는 그냥 스타트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어떤 기업이 관심이 있다면은 그 뒤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지금 다 못하는데 그게 더 훨씬 중요하죠. 근데 이게 다니까 이거 가지고 나는 어떻게든 그냥 대충 해가지고 도용해가지고 만들어서 해볼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다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해야겠죠. 음성적으로 뭐 남의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사이드에서 하시지 마시고 다 드릴 테니까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욕을 많이 하겠지 아니에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업을 하신다면은 밀어드리고 서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